어제 경기도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역대 최악의 화학 공장 화재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 시간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이 현장에서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이는 건물이 리튬 전지 제조 공장인데 폭격을 맞은 것처럼 풀썩 주저앉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났던 불은 오후 3시 10분쯤 대부분 잡혔고요. 오전 10시 45분 발령된 대응 2단계는 11시간 만인 어젯밤 해제됐습니다. 현장에는 불에 탄 배터리 3만 5천 개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전부 다 연소가 됐는지 또다시 배터리에서 불이 붙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실종자 한 명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사고 현장 직접 찾았잖아요. 어떤 메시지 남겼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저녁 7시쯤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남화영 소방총장에겐 철저한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했고요. 공장 CCTV를 분석해보니 공장 3동 2층에서 포장 작업 중 갑자기 리튬 전지에서 흰 연기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가 기존 진화 방법으로는 잡기가 어렵다며 조기 진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소방당국은 중단했던 수색을 조금 전 재개했는데요. 현장엔 구조견도 투입해 앞서 전해드린 남은 한 명의 실종자 수색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건물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습니다. 시뻘건 화염 사이로는 마치 기관총을 쏘는 듯한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굉장히 커지더니 그 건전지에서다 보니까 폭발이 엄청 크게 있었어요. 여러 번. 이 불로 최초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불길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공장 안에 있던 21명이 고립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길 반복하면서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물 내에선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과 구조에 집중하는 한편 화재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 31분경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자, 지금 속보부터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공장 화재 수색을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요, 일단 진화는 어느 정도 초동 진화는 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9명 사망인데요. 지금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종자 역시 지금 뭐 20명 이상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속보 또 나왔습니다. 23명이 실종이고요. 2층에서 시신 8구 수습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1명 사망. 일단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2층에서 시신 8구 수습이 돼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9명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현장 연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화재 현장에 나가 있는 강소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소영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보이고 있는 이곳이 불이 난 리튬 전지 공장입니다. 오후 3시 10분쯤부터 큰 불이 잡히면서 본격적으로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공장 직원 등 23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수색 2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시신 8구가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불이 시작된 공장 2층에서 흩어진 채 발견됐는데 비상계단으로 탈출하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실종자들의 휴대폰 위치가 모두 공장 인근인 것으로 밝혀져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3명 가운데 2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되는데 작업자 명부가 타버려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에는 당시 폭발 소리와 짙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직원들은 황급히 대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 직원이 숨져 현재까지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층에서 대피했던 관계자에 의하면은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되었다고. 불이 난 공장에는 최소 3만 5천 개의 리튬 배터리가 보관돼 있었는데요. 이 배터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화재 진압은 물론 구조대원들의 현장 진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자, 일단 사망자는 9명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고요. 근데 실종자가 23분이나 계십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보니까 다 공장 안에 있는 걸 좀 파악이 되니까 빨리 생존자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화면으로 오늘 화재 현장 관련된 내용 하나 좀 정리해 보죠.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입니다.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인데요. 완제품 보관 장소 공장 2층에서 리튬 배터리 한 개가 폭발하듯 연소가 일어났다. 그래서 화재가 시작됐다는데 여기에 지금 이 리튬 배터리 3만 5천 개가 보관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연쇄적으로 만약에 불이 났다면 이게 정말 큰 화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튬 전지는 다 아시다시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전기 자동차 등등에 쓰이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진화하기가 어렵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불이 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요, 지금 전문가 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공화성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예, 우선 급하게 좀 연결드렸는데요. 오늘 우선 화재가 발생한 게 오전 10시 30분. 그런데 초반부터 뭐 소방당국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했다는데 오후에서야 불이 잡혔거든요. 이렇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배터리 화재. 불산 리튬 배터리 화재인 것이죠. 리튬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특징. 또 한 가지는 불산이라든지 벤젠, 톨루엔 이런 아주 독성이 강한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입도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또 물로 진압하기가 이게 또 어렵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 쉽지 않아서 진화가 늦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화재 진화를 할 때는 어떤 방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속 화재이기 때문에 마른 모래라든가 팽창, 질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소방 당국에 의하면 이번에는 리튬이 아주 소량이라서 예. 물로 진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로 진화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로 진화를 하면 이게 리튬 배터리가 이게 물과 만나면 이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불꽃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이 지금 설명을 내놨군요. 화성 공장에서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지금 그 사이 늘어났는데 9명에서 지금 16명까지 나왔다는 이 소방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 공화성 교수님.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공장 안에 있다가 거기에 계시다가 지금 변을 당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리튬 전지 화재 같은 경우는 뭐 진화도 어렵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피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불산이라든지 일단 불산은 한 모금만 마셔도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벤젠도 호흡곤란 등의 아주 위험한 그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외부로 나올 수 있는 피난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리튬 전지 하니까 전기 자동차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오늘 많더군요. 지금 전기 자동차도 사실 화재가 발생하면은 물이나 소화기로 진화가 안 돼서 뭐 물탱크에 빠지거나 뭐 여러 가지 애를 써도 진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번 상황도 좀 비슷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이 좀 가능할까요? 전기 자동차나 킥보드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과 이온을 조합해서 만든 배터리이고요. 예. 그래서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라고 하고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리튬과 망간 등을 조합해서 만든 1차 전지. 한 번 예. 사용하면 버려야 되는 이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특성이라든가 이런 패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 마땅한 소화 약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열 폭주 때문에 냉각 소화, 다량의 물을 뿌려서 냉각 소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이번 화재 같은 리튬 1차 전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또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위에 또 커버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물을 뿌려도 그 배터리까지는 물이 침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반면 이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이 리튬 배터리는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또 물을 뿌리면 이 수소가스가 발생이 돼서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평상시에 뭐 마른 모래라든가 팽창 질석 이런 소화약제를 가까이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한 충격을 가하면 또 이게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강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석대 소방방재학과의 공화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